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어제도 나스닥이 2% 이상 하락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러한 시장을 궁금해하시고 공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현재 시장 분석 및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분석해보는 영상을 급히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이 사항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의 시장을 간단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장중에 1.5% 이상 뛰면서 일제히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른 이유는 에너지 가격 급등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악화 여파로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 공급망 차질, 물류 적체 등과 더불어 에너지 가격까지 고공행진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들의 기대와 달리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투자자들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더한 것은 산유국들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석유 수출국 기국, 오펙과 이에 동조하는 러시아 등 비오펙 회원국, 이른바 오펙 플러스가 이날 대규모 증산 기대를 저버리고 월 40만 배럴 감산 속도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는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덕분에 정유주들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간단한 시장 분석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 우려가 가장 큰 하락으로 보이지만 그것 말고도 중국 기업 퇴출, 헝다 파산 위험, 중국 전력난, 미국 부채 한도 승인 등 아직 많은 악재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공포에 떨기보다는 어떤 좋은 종목을 매수해볼까 계속해서 여러 종목들을 모니터링합니다. 성장주보다는 우량주 위주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이 회복된다면 가장 먼저 오르는 종목이 우량주일 확률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어앤그리드는 25로 거의 공포의 최고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 20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이 코로나만큼 공포가 찾아올까요? 지금 당장 보이는 악재들로는 그만큼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이후 이 수치가 20 아래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 아래로 떨어졌다가도 바로 상승하곤 했죠. 100% 맞는 지표는 아니지만 저는 시장의 분위기를 볼 때 참고하는 지표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글에 보이다시피 아마존과 어도비를 추미했습니다. 매수한 이유도 글에 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작년 10월에도 S&P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1928년부터 2021년까지 S&P 10월 평균 수익률은 0.4%로 다른 달에 비해 가장 적은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즉, 올해 10월은 혼조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통계를 봤을 때는 9월만큼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듯합니다. 예전의 코로나 때처럼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한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몇몇 산업의 종목들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3분기 역대급 차량 인도량을 보여준 테슬라가 0.81%로 상승했고 코로나 경구 치료제를 만든 머크도 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원유 감산으로 인해 오일 가격 상승으로 정유주도 올랐으며 친환경 인프라나 소비재 분야들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장은 작년 코로나 때처럼 모든 종목들이 전부 하락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산업도 있다는 것은 지금 장이 큰 하락이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상승이 예상되는 산업에 이렇게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자료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 나스닥의 변화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걸 보시면 그 당시에도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7.7%나 하락했으며 채권 매입 종료를 선언할 때 10%나 하락했습니다. 지금보다 더한 하락을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결국 나스닥은 어떻게 됐나요? 테이퍼링 후 금리 인상 발표까지 나스닥은 중간중간 조정받으면서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이 떨어진 이유가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 테이퍼링이 빨라질 것이다 라면 과거 자료를 봤을 때 결국에 나스닥은 상승하게 됩니다. 정말 코로나 같은 큰 이슈가 아닌 테이퍼링으로 떨어진 지금의 시장은 결국 적당히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면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과거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금리 인상 후에는 나스닥이 19%나 폭락하는 엄청난 공포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려 1년 반 동안 박스권 장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버티지 못하고 손절했으면
주가가 전고점을 뚫으면서 상승할 때 쉽게 매수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승하는 기간은 박스권에 있는 기간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이죠. 단 1년 만에 44%가 상승한 나스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과거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 나스닥의 변화를 현재 나스닥 지수에 반영해서 예상한 차트입니다. 중간중간에 수많은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골짜기 중 하나를 겪고 있는 것이며 멀리 보면 결국 상승입니다. 제가 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결국 돈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좋은 종목을 사두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종목은 수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아무 종목이나 사시면 안 되고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상 시기에도 나스닥은 금리가 올라가도 계속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 회복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지금의 시장은 이러한 악재들을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듯합니다. 어디서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똑똑한 개미들이 아주 많아졌기 때문이죠. 이 지표는 최근에 설명해드린 경기 침체, 즉 큰 하락을 맞추는데 가장 확률이 높은 주간 선행 지수입니다. 최근 40에서 50년 동안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 월등한 적중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17일의 주간 선행 지수와 10월 1일 기준 주간 선행 지수 값을 비교해보면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수가 10% 이상 하락할 경우 어느 정도 큰 하락에 대비해야 하지만 완만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당장의 큰 하락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IT 버블이나 리만 브라더스 등 경기 침체를 시작하는 평균 퍼센트는 0.48%입니다. 아직 이 부근에 전혀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수가 0% 정도에 근접해야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다는 뜻인데 지금은 거의 10%에 근접합니다. 결국 지금의 조정 이유는 아주 많지만 가장 큰 하락 원인은 바로 국채금리 상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과거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차트를 분석해 본 결과 오히려 나스닥은 더 상승했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할 때는 좋은 매수 타점인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테이퍼링 이슈 말고도 정말 미국이 디폴트 될 수 있고 중국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서 더 큰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악재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는 이 자본주의 시장은 결국 우상향이라는 전제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우상향하지 않으면 뭐하러 미국 주식에 투자할까요? 우리가 미국 주식을 처음 샀을 때 생각한 나스닥은 결국 우상향이라는 마음을 되돌아보면 지금의 조정장은 기쁜 마음으로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3월에 나스닥이 10% 이상 빠졌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잊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의 조정장도 몇 개월 뒤에는 그런 조정장도 있었지 하며 웃어넘기는 날이 올 겁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어제 장을 공포스럽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 아침 일찍 시장을 분석해드리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아침부터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잠깐 지나가는 바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정과 일 모두 즐거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